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지역별 또 분야별로 안전 수준이나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지수인데 강원특별자치도의 안전은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원주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남재성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역 안전 지수라는 게 어떤 건지 또 어떻게 산출되는 건지 설명을 먼저 해 주시죠. 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서는요. 행정안전부가 매년 광역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안전도를 평가해서 공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매년 범죄, 화재, 또 교통사고, 생활안전, 감염병, 자살 총 6개 영역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평가 결과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한 영역이고 5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하지 못한 영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6개 분야에서 이제 5등급으로 나눠지는데 강원도의 지역 안전 지수를 보면 대략 봐도 좀 하위권이 많습니다. 예, 어떤지 좀 분석을 해 주시죠. 결론적으로 굉장히 안전도가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자살이 전체 5등급으로 가장 취약한 지표,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는 자살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화재와 감염병이 4등급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생활안전, 교통사고는 3등급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1등급과 2등급으로 그러니까 안전하다라고 평가받는 지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분야별로 좀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강원도를 보면 6개 분야 가운데 자살 분야가 최하위 등급으로 나왔는데 이게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지역안전지수는 각 영역별로 세부 평가 지표로 이제 여러 가지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네. 자살 같은 경우는 먼저 취약지표라고 해서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위해지표라고 해서 그 사망자 수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인데요. 대표적으로 독거노인의 숫자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수가 평가가 됩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런 위험 요인을 경감시킬 수 있는 지자체의 노력, 즉 경감지표입니다. 네. 이것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의 예산액이라든지 아니면 자살 예방 전담 인력 수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 세 번째의 영역에서 지자체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평가되고 이것이 자살을 억제하지 못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네. 예,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기초자치단체 정보도 있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좀 우수한 등급이 나온 게 있습니까? 뭐 강원도 전체의 성적표가 썩 좋지 못하니까 기초단체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다만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이 4개의 구는 2개 영역 이상 1등급을 받은 비교적 양호한 지역입니다. 네. 그런데 강원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춘천과 원주인데요. 춘천은 교통사고, 그리고 원주는 생활안전에서만 2등급을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모두 다 3, 4, 5등급. 그러니까 대단히 이 규모가 큰 시 지역에서 더욱더 취약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지난해 그 도내 같은 지역 안전 지수를 비교했을 때 좀 뭐 개선되거나 한 분야는 없을까요? 자꾸 좋은 거 찾아보게 되는데. 네, 예. 그나마 이제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요. 이게 바로 감염병 분야입니다. 예. 전년도에 5등급이었다가 지난해 이제 4등급으로 한 단계가 이제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이 감염병 관련된 지표를 보면 일단 취약 지표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위해 지표, 위험 요인으로는 감염병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 인구 비율인데요. 중요한 경감 지표, 결국 지자체의 노력을 보게 되면 보건 의료 인력의 수라든지 아니면 격리병상 수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세 번째 영역에서 지자체나 또는 도내 의료기관의 노력이 일정 부분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확실한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뭐 행정학이나 경영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과를 보고 그에 관한 개선책을 세우고 평가 결과를 다시 재점검하는 노력들이 환류체계 구축이 필요한데요. 네. 과연 우리 강원도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지난해 서울과 충청북도 이 지역들에 대해서요. 이 지역안전지수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네. 연중 상시적으로 지표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강원도는 이러한 것이 좀 부족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최근 고성군에서는요. 23년도의 지역안전지수 결과를 갖고 곧바로 TF를 구성을 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 26개의 점검 지표들을 구성을 하고 정책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들이 도내 전반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충청북도의 예를 좀 참고를 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 잘 살고 살고 싶은 곳은 별게 아니라 이런 기본이 갖춰진 곳이 아닌가 싶은데 그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도민들이 직접 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네 번째 영역의 의식 지표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주민들의 참여도를 평가를 합니다. 예컨대 범죄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의 참여 인원수, 또 생활안전 영역에서는 응급처치 교육 인원수, 또 그리고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교통사고 영역에서 안전벨트 착용률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되거든요. 네. 이건 관이 아니라 주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지표이기 때문에 예. 민과 관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